오늘의 그림책 착한 달걀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 그러면 좀 더 그림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그림책을 말하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책을 말하다. 자세히 보아야 더 아름다운 그림책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그림책을 말하다 코너입니다. 네, 우선 표지부터 좀 같이 볼까요? 귀여워요. 네, 느낌. 귀여워요. 어떤 내용이 예상되시나요? 표지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달걀이 안경 쓰고 되게 좀 모범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 속에 있는 눈이랑 입 모양을 보면은 애가 뭔가 그냥 모범적이고 착하기보다는 조금 그 안에 장난기도 좀 숨어져 있을 것 같고 뭔가 되게 진취적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봤을 때. 전 제목만 보고는 착한 달걀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뭐 이런 내용 나오나 그랬어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되는 방법. 제가 설명해 줄래나? 뭐 이러지. 똘막똘막해 보이니까 잘 설명해 줄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럴 수 있겠네요. 눈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맞아, 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요즘엔 약간 저런 눈 하면 맑은 눈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 약간 말lun강이에요. 그런 느낌인데. 표지만 봤을 때는 약간 냉장고 아닐 것 같은 느낌이 그러네요. 조금 들어요. 어, 약해. 네. 그런 그 그림책 중에 이제 꽁꽁꽁 시리즈처럼 이제 냉장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마트가 나오네요. 네. 바나나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맞습니다. 이런 생활의 지혜. 뒷면에 보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착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요즘 시대는 또 저게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그죠? 제가 도덕을 한 과목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착하면 손해본다. 답변이 확실히 많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뭐 정직, 약간 뭐 손해보는 거 뭐 이렇게 솔직하게 답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정작 엄청 윤리적인 거에 있어서 애들이 이성적 안 된다고 하는 거 대답은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확실히 많이 가지고 그렇게 착하게 하다가는 내가 손해를 어수룩하게 보는데 이용만 당하고 하고 지난번에 우리 학교에 있는 교원학습 공동체에서 수업 연구할 때 뭐 역사 얘기하다가 이완용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삶의 가치관 세우기 뭐 이런 수업 얘기였는데 갑자기 다들 막 수렁수렁하면서 요즘 부모님 중에는 이완용처럼 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막 이러면서 어쨌든 본인은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뭐 대대도 지금 대대 손손 잘 먹고 잘 살잖아. 5대 이상은 떵떵거리고 살 텐데 그러니까 막 이런 느낌? 이제 그 선생님은 그런 의도로 갖고 온 게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죠. 안중근은 뭐 아들도 안중근을 미워해서 친일파가 됐다는 둥 막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착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분에 물 주는데 지금 물 다 넘치고. 네, 타이어도 잘 바꾸는 건가 싶고 저렇게 차를 들으면 들고 있는 애가 더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네, 페인트 칠을 뭔가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네요. 식빵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저라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페인트 칠을 해두면 네. 안 좋을 네, 애들 중에도 그런 애 있죠. 내가 도와줄게 했는데 그 생각했어요. 안 도와줬어. 이러면 안 아니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그렸나?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의도가 진짜 그러고 보니까 좀 생각이 나는 착하다고 착하다고 생각해요. 착한 일이란 무엇인가?
누구 기준인가? 페인트가 너무 엉망이네. 그러니까 그 아까는 못 봤어요. 다 흘리고 막 옆에는 이상하게 칠해놓고. 완전히 진짜. 식빵한테도 칠해가지고 식빵이 지금 시무룩해.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이 착한 달걀인데 얘를 착한 달걀을 할 수 있나? 라는 이 페이지 보면 생각이 일단은 저는 좀 들었어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우리가 애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얘의 이 착한 일의 리스트를 보니까 갑자기 그런 의심이 드네. 그러네요. 얘 뒤에서 계속 그러잖아. 나는 착한데 다른 애들이 못됐어. 그런 얘기인가? 이게 의도만 좋으면 착한 건지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야 착한 건지 맞아요. 약간 모르겠다. 두 개가 착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너무 어렵네요. 머리가 그 상대방의 니즈를 파악할 줄 아는 눈치가 생기는 게 한 5학년은 돼야지 되는 것 같아요. 3사를 저는 최근에 몇 년 만에 3사를 좀 보다 보니까 아직 그런 눈치가 1학기다 보니까 없더라고요. 2학기는 좀 생길라나요? 3은 아직 확실히 없는 것 같고 뭔가 상대방이 원할 때 도와줘야 그게 고마운 건데 그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라기에는 애들이 좋은 마음에 산 거니까 또 선생님이 이거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이럴 때 또 도와주라고 하면 도와주는 거야. 자기 공부 하나도 못하고 학습지 하나도 못하는데 막 옆에 도와주고 있고 막 이런. 그래서 그런 얘기 저도 많이. 네. 네 거부터 해놓고 그래, 도와주는 거야. 그럼 상대가 필요 없어. 자기 건 아직 같지도 않았는데 남의 거 도와주고 있어. 맞아요. 그런 사회성? 이런 센스?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 꽤 10살 넘어서 또 아직 완성되지 않더라고요. 사람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착한 아이들은 좋은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끔 학교에서 그 저학년들 보면은 착하다는 아이들이 헛짓을 할 때가 많아. 굳이 원하지 않은데 가서 막 도와준다고 하다가 망쳐놓고 막. 그래서 애들 사이에서도 약간 오히려 은근한 따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하지 말라고 막 계속 간섭하고 계속 잔소리해요. 근데 또는 본인은 좋은 의도니까 그치. 본인은 또 억울하고. 얘는 뭐 좀 천천히 속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끼어들어가지고 막 같이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의 그런 장면들이 그런 거 아닐까? 그런 펜슬 어수룩한 칠하고 걸 표현하고자 한 것 같아요. 본인의 열정만 넘치는 장면이었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아이들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되게 말씀하신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자긴 착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내가 훌륭해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 다른 애들 막 지적하고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약간 그런 거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오늘은 책 읽으면서 사실은 활동은 잠깐 하고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얘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렇게 남들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냐 그랬더니 한 명이 얘기하더라고요. 똘똘이가 칭찬받으려고 얘기하더라고요. 칭찬받으려고. 그래서 그 전에 착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막 그랬더니 한 3분의 2 이렇게 손 드는데 누렁이도요? 아 죄송해요. 얘네 3분의 2가 손 드는데 중요한 거 선생님은 칭찬을 해준 적이 착하다고 말을 한 번도 안 해줬대요. 올해 나한테 칭찬하는 사람 손들어. 선생님 착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랬나 봐. 잠깐만 안 좋아한다고요? 내가 한 번도 착하다는 말을 애들한테 안 했다 그러더라고. 다 똑같이 착하니까 그렇지. 그래야죠. 역시 저학년 씨. 아니야 근데 나는 착한 걸 사실 안 좋아해. 그리고 아. 사실 이 책을 고를 때 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굉장히 대답하기 곤란해. 나는 사실 없는데 그래서 이게 나는 사실 공감이 안 가지만 우리 반 아이들이 이럴 것 같아서 선택을 하긴 했어서 난 착하다는 이제 칭찬을 원래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가끔 마음속은 어휴 쟤 진짜 착하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내가 말을 안 했나 보더라고요.
내일 물어봐야겠다. 나도 칭찬을 잘 많이 안 해서. 하면 쉽지 않죠. 아니 착한 행동하는 애들이 있긴 있으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굉장히 자기의 만족에 빠져 있는 반짝반짝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근데 이제 이렇게 본인의 만족에 이제 착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달걀 친구도. 근데 이제 착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아라는 장면이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인정받고 네,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니 아무도. 나머지 이제 11개의 달걀 친구들은 이 친구가 착하든 너가 뭐라든 신경 안 쓰고 이제 그냥 신나게 놀고 있고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갑자기 속상해지기 시작하고 머리에 금이 가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약간 탈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약간 머리에 금이 갈게 달걀한테 빠진 머리가 없어진 머리가 없으니까. 머리가 다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사람으로 하면 탈모겠다. 스트레스. 저는 이거를 얘기하면 약간 의외였던 게 아니 계란은 부화를 해야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거잖아. 그래서 금이 가고 저는 이제 뒤에 가면 부화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사실은 저 장면 근데 다음에 다시 붙어. 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달걀은 이제 안 팔려가지고 세일 상품이다. 아직도 남아있어. 세일 상품이야. 유정란이 아닌 거지. 유장난이 아니. 유정란이 아니서 어차피 저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제목이 달걀인가 봐요. 병아리 아니고. 얘는 달걀의 삶만 사는 거지. 근데 해부학에는 있어. 또 다른 삶이 저 안에 있잖아.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전개가 이해가 잘 안 됐어. 병원에 원래 있던. 아니 그렇긴 한데 이제 저 착한 달걀 세계관 속에서 해부학이 있다는 거 다음이 있다는 거 아닌가? 그런 웃기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네. 다음 그냥 프라이밖에 없는 거. 어쨌든 이게 뭐 스트레스의 표현이겠죠. 얘가 금이 갔다는 거는. 근데 저는 이거 있잖아요. 이 아까 난 늘 착한 달걀에서 처음부터 해서 반짝반짝. 도대체 얘가 어떤 측면에서 자기가 착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건가? 혼자 추측인데 원래 닭은 본능적으로 알을 낳으면 품잖아요. 알을 숨기잖아요. 근데 쟤는 지금 양쪽에 닭이 있는데 아무도 안 품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어른들이 가끔 애들한테 잘하는 말 중에 아유 착해 집 잘 보고 있어 아이 착해 뭐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집에서 뭐 얌전히 있어라든지 그런 표현인가? 혼자서도 어른의 보살핌을 받지 않아도 혼자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가끔 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그래서 자기가 착한 달걀이라고 세뇌를 당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그게 갑자기 슬퍼지네. 실제로 제가 착한 어린이가 되기 위해서 했던 경험을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너는 어떤 행동할 때 착하다는 얘기를 들었어? 라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가 있었어. 스스로 자기 일을 잘했을 때.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 일을 손이 하고 안 갈 있을 때. 때. 손이 안 갈 때. 그렇지. 근데 약간 이 착하다라는 말이 되게 애매하게 많이 쓰이는구나. 약간 말하는 사람이 좋을 때 뭐 맞아. 착하다. 맞아요. 나를 편하게 해주면 착한 거지. 그러니 그게 웃기잖아요. 약간 착한 건 그럼 뭐야? 좋은 게 아니잖아. 그럼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숙연해졌어. 내가 너무 또 진한 얘기를 했네. 맞는 것 같아. 이 장면이 좀 그렇다. 그치. 착한 것만큼 애매한 게 없나 봐. 뭐 정직하다 뭐 이런 것도 정직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착하다? 사전적 정의가 뭘까요? 찾아보세요. 진짜 궁금하다. 그렇죠. 왜냐면 그 착하다라는 말을 진짜 저도 스스로 누군가 아이들이 뭔가를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막 책꽂이 정리하고 막 알아서 뭐 그치. 공부하고 있고 막 이러면은 어머 제가 너네 왜 이렇게 착하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안 찾아봤어. 마음씨가 곱고 상냥하다. 상냥하다. 우리가 쓰는 착하다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냥하고 상냥하다. 곱고 바르다 뭐 이런 거. 마음씨가 상냥하다. 그러니까 애들 칭찬할 때 그쵸. 착하다라는 칭찬하지 말라는 막 얘기가 행동을 칭찬해야지 착하다라는 표현으로 다 넘기면은 내가 뭐 때문에 착한 건지 이게 왜 칭찬받은 건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착하다는 구체적으로 딱 표현을 쓰지 집어서. 말라는 그러니까 뭐 착하다가 아니라 잘 정리하니까 넌 참 착하네. 이렇게 그 얘기해. 책을 정리 잘했구나. 라고만 이렇게. 하지. 그게 사실 마음씨가 곱고 상냥한 거는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친구한테 친절하게 말하네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 착하냐라고 뭉뚱그려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사망이라서 그런가? 자기가 착한 행동을 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애가 없더라고. 자기는 이렇게 칭찬받아 좋고 뭐 양보했을 때도 그렇고 뭐 좋아하던데. 칭찬에 고픈 아직 머리가 안 빠졌나 보지. 맞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애들은 별로 스트레스가 아직 없는 듯 하더라고요. 이 다음 장 보면은 이제 다른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저 행동들을 보면은 근데 사실 저게 아이들이 원래 모습이잖아요. 네, 저희도 학교에서 막 맨날 뭐 뛰지 말아라, 뭐 때리지 말아라, 뭐 놀리지 말아라 하는데 솔직히 안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신 분들은 없잖아요. 있어요. 누가요? 네, 그래서 저걸 보면서 저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기는 한데 이제 그 우리 착한 이는 착한 달걀이는 저걸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착한 달걀은 나의 모습인가? 근데 이제 나는 왜 이거를 애들한테 읽어주고 싶었냐면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규칙을 어기는 것 자체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애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좀 읽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의사도 그렇게 처방을 하나 봐요. 여기 책에서도 그렇죠. 네. 너무 너무 많은- 부담을 스스로에게 그런 스트레스와 부담을 주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뭐 잠자는 시간을 사실 여기는 절대라는 말이 나오긴 했지만 뭐 얘네들도 가끔은 지키겠죠 뭐. 그러니까 그래 가끔이라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한데 그러네요. 사실은 제가 저 11 달걀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지금 여러 나라 합치면 너 아니야? 저 여러 나라 합치면 초콜릿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초콜릿이에요. 아닌데. 웃겨. 네. 근데 저게 절대 착한 게 아니라는 게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대 착한 게 아닌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하는 대로 자기 혼자 잘 지켜서 바람직하게 생활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딴 애들이랑 갈등이 생기는 애들 있고 여러 케이스잖아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애는 그런 독재자 성향이 분명히 있는 애들이 맞아요. 네. 주로 다른 애들 이렇게 막 주로 지적하잖아. 계속 그걸 그 꼴을 못 보고 계속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까지 동영상한테 와서 막 네, 일름하고. 왜 내 말을 안 들어? 제가 안 지키고 나를 말했는데 내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그 성향이 절대 착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늘 남의 반 애들을 가르치는 입장이잖아요. 전 담임이 아니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애들이 항상 야 니네 조용히 해. 니네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 못 하시잖아.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 조용히 하래. 시끄럽다고 막 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할 때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나는 나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다만 우리가 같이 말하면 안 들리니까 순서대로 말했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말할 때는 애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아예.
이 수업 안에서 선생님은 말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듣는 사람이야. 약간 그게 관계가 늘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도 내 말을 들어. 약간 그렇게 지시하는 문화가 되게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항상 지적하는 애들은 너 조용히 해. 그럼 너나 조용히 해. 너도 조용히 해. 끝나지 않아요. 그 너만이 조용히 계속돼. 뭐 하는 거지? 나 얘기. 너가 조용히 하면 다 조용할 것 같아. 일단 너가 조용히 해봐. 맞아요. 아 웃겨.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머릿속에 제가 16학급을 올해 가르치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대표 지나가요. 주자들이 네, 대표 주자들이 근데 걔네들도 자기들이 다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겠지? 아니요, 그것도 각양각색이에요. 진짜 진짜 그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어 하는 아이도 있는 거고 착한 아이도 있고 착한데 그 선을 애매하게 넣는 아이도 있고 진짜 저마다 각양각색인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되게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걔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착하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거나 했던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했을 때 손을 안 들더라고. 내가 보기에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만 같은데 자기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 그런 친구들은 기준이 높은 걸까요? 그러게. 그러게. 도덕적 기준이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그 정도면 흔히 말해서 착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친구랑 싸우기래 아니면 친구가 뭐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막 나서서 하진 않지만 옆에랑 트러블이 있을 일도 없고 남을 구박하는 일도 없고 정말 상냥한데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런 글들이 잘 와닿지 않나 봐요. 뭐 부담이 된다. 뭐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모든 달걀 친구들은 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셨어. 착해야 된다는 생각은 부담이래. 부담이 뭐예요 또? 부담을 느껴본 적이 없나 봐. 부담. 행복하다에 행복하게 그래, 자신만의 괜히 힐링이 필요 없는 아이들이었어. 진짜 저학년이랑 그림책 수업을 하면 이렇게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을 때 생각보다 이해를 잘 못하고 해피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해피해서 그래서 이게 철학적인 게 의외로 저학년이랑은 좀 그래서 힘든 또 한 번 순간들이었더라고요. 이러는 건 하지 말자. 똥 이야기 뭐 이런 거잖아. 옛날 이야기 그런 건 해야지. 내가 의도했던 바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아이들에게 이 글을 읽어주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은 버려. 똥 얘기가 잘 없어. 부담이 없어 얘네들은. 스트레스 없어. 여전히 착하다는 얘기 듣고 싶어. 그래도 조용히 있던 반에 한두 명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두 명은 느낌이 있어요. 목소리를 있는 아이들이 목소리 있겠지. 높여서 말하지 않는.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저학년 하다 보면 산으로 가는 느낌? 의도는 아니야. 산으로 가는 느낌. 맞아. 나 올해 진짜 일반적으로 기다리면 돌아오는데 못 돌아. 그래서 아니야 이리 와. 그만. 그래서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유쾌하게 깔깔깔 웃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 오히려 힐링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딱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보여주지 않는 한 그렇지. 과거에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회귀하는 것부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내가 예전에 정말 착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아이가 있어. 맞아. 그 아이한테 그때, 읽어주면 그 되지. 순간에. 이걸 전체적으로 읽어주면 자 떠올려보자. 착하다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 이러면 없는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확실히 뭔가 이런 마음을 들여다보는 책은 좀 고학년 정도 가야 더 이렇게 아이들이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그치. 하고 제가 1학년이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 시끌벅적이라고 이제 그 그림책 읽어주는 수업 강사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는데 되게 단순한 책이었어요. 예쁘다란 내용이거든요. 예쁘다면 그냥 예쁘다라고 하면 끝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막 분쟁이 나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예쁘다는 여자들한테만 하는 말이에요서부터 시작해서 말이 자꾸 이상한 대로 가는 거예요. 강사님이 나중에 이게 아닌데 막 그러니까 예쁘다는 말 언제 듣냐 뭐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냐 기분과 연결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남 얘기만 계속 내가 뭐 예쁘다는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요. 너 안 예뻐요. 예쁘다가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철학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안 나와요. 안 끄지만 힘들더라고요. 책을 잘 골라야 돼. 잘 골라야 돼. 그리고 너무 많은 기대를 담아서 질문을 하면 안 돼. 맞아요. 아주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질문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땠어 이런 거 안 돼, 안 제일 돼. 힘들어요. 왜 근데 어른도 자기 감정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화가 나는 건지 이게 슬픈 건지 아니면 뭐 억울한 건지. 근데 애들은 진짜 모르더라고.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모르더라고. 그래서 감정 단어를 진짜 짚어주면서 알려주는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한때 왜 그 행복 출석부 감정 쓰지 말아야지. 그 며칠 하다 때려쳤는데 맨날 필요가 없어. 맨날 똑같아. 맨날 똑같으니까 이게 너무 의미가 없고 막 이걸 갖고 또 교육을 하기에도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억지스러워. 맞아. 근데 그게 바르게 자리 잡으면 좋은데 그 감정에 대해서 또 일일이 설명을 해주기도 솔직히 저도 모르겠고. 우리 지금 착하다는 말도 나 맨날 표현이 못해서 착하다고만 하는데 나부터도 모르겠는데 이 감정을 잘 들여다보는 게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치. 어려워. 또 산으로 간 것 같지 않을까? 저희도 돌아오세요. 어디로? 네. 자 이제 달걀이 떠나는 걸로. 기다리면 돌아와요. 저희는 돌아가는 거 같아요. 자 떠납시다 달걀. 네. 저는 지금 자꾸만 이 앞에 작가 소개 다시 앞으로 가시네요. 너무 작가가 있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봤냐면 사실은 이 뒤에 지금 달걀이 명상하는 이 장면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일본식 정원 느낌이잖아요. 맞아. 맞아요. 이번에 네, 그거 네. 있잖아. 그래서 그래서 이거 그림 모래 그림. 이 모래로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완전 일본식의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일본 사람인가 하고 봤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작가님은 달걀을 닭을 키우는 이웃에게서 직접 산다. 나는 스크램블 에그보다 계란 후라이를 좋아한다. 그러게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자꾸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되게 재밌네. 우리 현지에 살고 이러면서. 있대잖아. 옆집에서 산다는 게 너무 웃긴다는데.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분이야. 한 명이 계속 이거 깨지면은 달걀 후라이 먹겠다고. 깨지길 기다리고 있는 아직 거야.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뭔가 금이 갔으면 금이 나고 그 다음으로 아까 진입이 돼야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사실 금이 어떻게 붙지? 그러니까. 뭔가 병아리가 되면서 재밌게 뭔가 깨달은 거 뭔가 같고. 계란 후라이가 돼서 나는 나는 또 새로운 행복을 아니지 탈모에서 머리가 생긴 거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거 같네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약간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캐릭터 성장형 소설을 네. 기대했다. 네, 이제 떠납시다. 이제 네, 달걀이 볼까요? 착한 달걀이 이제 혼자 떠나는 걸로. 아유 큰일 나네. 껴서 들어가네. 그러니까. 네. 탈모는 아니네요? 수염은 나네요? 아, 수염이랑 탈모는 다르죠, 머리. 그리고 다음 장면에 하나만 더 넘겨요. 네. 금이 혹시 옅어지는 건 아니죠? 옅어져요. 옅어지는 걸까요? 짧아지는 네, 거죠. 짧고 점점 네. 여기 해먹에 누워 있을 때 보면 이미 네. 작아졌어. 얘랑 비교해봤을 때. 앞에 조금 앞에 줄어들었어요. 수염 한참 있을 때랑 네. 여기 해먹에 누워 있을 때는 금이 많이 사라져 있어. 옆 사람 신경 안 쓰고 자기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얘가 이 장면에서 보면 다 달걀 걔네들. 이게 지금 12개를 세트를 맞춘 다음에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떠났지만 결국 그리워하는 얘는 거예요. 사회적인 존재이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원래 있던 그게 아니라 본인이 펜해가지고 가위에다 그린 그린 거예요. 거예요. 친구들 네. 그린 거. 맞아. 손에 펜이 쥐어져 친구들과 있는 함께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막 숫자도 딱 맞아. 네. 자기가 들어가서 한다스가 돼. 네. 그래서 이 달걀이 처음에는 이제 막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헤매다가 이렇게 외로움도 겪어보다가 돌아서 결국엔 자기한테 집중하게 되는 시간이 아닌가. 되게 뒤늦게 본인을 들여다보게 되는. 이제 심심해서 너무 다 네, 돌아도 다녀보고 수염도 길러보고 이제 다 해보고 해봤는데도 이제 나를 이제 봐야겠다.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찾나 봐요. 이것도 이것저것 그동안 네, 못했던 것들 여기 하면서 보면 그래서 이제 얘가 뭔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큰 결심을 했다면서 친구들에게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밖에서도 혼자이긴 마찬가지더라고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불만투성이고 난 이렇게 모범적인데 애들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었다면 그래서 자기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이렇게 나머지 11명은 지 멋대로 하고 자기는 늘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떠나보니까 어차피 늘 혼자고 결국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지 않았을까 얘도? 네. 알게 모르게 힘들어 하던 존재들이라고만 생각하다가 아니구나 소중한 존재구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마지막 여기 5인 너무 붙이고 쫙 12명 있는 거예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내가 했던 힐링을 너희도 한번 느껴보렴. 그 친구들도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그쵸?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얘는 사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모두가 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줘야지. 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친구들이 앞에서는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감을 얻은 거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여기 아직 안 간 거예요. 아직 안 간 거야. 그 다음 상상이에요. 네, 네. 아 지금 상상이야. 그런 이렇게 날이 올 것이다. 그치. 친구들이 이렇게 막 또 낙서를 하겠지 자기 얼굴에다가. 하지만 그런 상황이 와도 예전처럼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겠다라는 거. 아무튼 다행이네요. 이렇게 타이머도 사라지고.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나머지 11명의 아이들은 금이 간 적이 없잖아. 네. 근데 금이 안 간 게 더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얘네 굉장히 깨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애들이거든요. 진짜 뛰어놀고.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그래 놀 수도 있지 이랬는데 여기 보면 3층으로 쌓여가지고 막 아까 망치고 망치고 다니지. 그리고 얘 의자 밑에 보세요. 농구공을 괴고 있어요. 네. 얘는 지금 여기 샹들리에에서 스윙하잖아요. 네. 이거는 뒤에 창문은 이미 깨졌어. 그래서 얘네들 어쨌든 스트레스가 없나 봐요. 나머지 겉에가 깨진 게 아니라 마음이 깨진 마음의 깨짐이다 이거는. 진짜. 맞아. 그런 거였구나. 마음의 깨짐. 그 마지막에 보면은 애들이 그걸 막 보더라. 얘네들은 그러니까 애들인가 봐. 장난치고 이런 게 좋나 봐. 그게 더 눈에 들어오나 봐. 선생님 누가 망치로 깨려고 하고 그래서 망치로 깨고 있고 낙서하고 있고 메롱하고 울고 하나는 밑에 막 건드리고 하나는 저기 맨 왼쪽에 보세요. 아 풍선. 풍선이 뾰족한 걸로 막 찌르려고 하고 있고 이러는 것들을 오히려 아이들은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렇죠. 함께가 좋으니까. 제일 아이들다운 모습. 더 눈에 잘 들어오나 봐요. 그래, 장난도 혼자 치는 거보다 같이 쳐야 재밌죠. 맞아. 맞아. 이거 보면서 집에 와서 참 좋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나서의 아이들의 상태인 것 같아요. 애들이 방학하면 지들도 막 엄청 좋다고 하면서 사실 방학 때는 친구들 만나기려면은 막 약속 잡아야 되는데 다 만날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학교 오니까 애들 만나서 좋아요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의외로. 그 얘기도 생각이 나네요. 진짜. 학교 오면 참 좋다. 물론. 그거 딱 일주일만 되게 좋아하고. 맞아. 일주일. 딱 일주일만 좋아하고. 방학이다. 일주일 딱 하면은 심심해. 심심해. 그냥 학원만 가야 되고 뭐 그러는데. 우리도 어릴 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방학하면 너무 근데 심심해하지 저희 않았어요? 때는 저는 사실 방학 때 친구들 진짜 많이 만나서 놀았거든요.
요즘에는 잘 나가면 다 있고. 시간이 안 되니까 전 방학 때 학교 운동장에서 가면은 슬렁슬렁 가면 운동장에서 애들 놀고 있어서 같이 놀고 막 이랬어서 나가 있는 게 기본값이었죠. 어. 나가 있으면 연락 수단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집 가서 초인종 누르고. 그냥 나도 초인종 누르고 집에 전화하면은 나와요. 집에 뭐 초콜릿 있어요. 그럼 초콜릿 지금 학교 운동장 갔는데 뭐 이러면은 나도 가야지 하고 맞아, 맞아. 이렇게 했던 그렇습니다. 학교 좋은 곳이죠 뭐. 네. 왕자식 걸. 없어질 거라죠. 네. 그럼 이제 이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오늘 그림책 보는데 시간 엄청 많이 들었어요.